자, 15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실력 이후로 풀 거고요. 9-2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9-2번부터 15에 9에 2번. 자, 이거는 일단은 뭐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만 좀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문제가 없고요. 그죠? 인수분해 되는 건 문제가 없죠? x-a하고 x-a 제곱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민이 되는 건 뭐죠?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뭡니까? a가 커요? a 제곱이 커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x가 이제 a보다 크고 a 제곱보다 작고, 그러니까 수직선으로 봤을 때 여기에 a가 있고 여기 a 제곱이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 a 제곱이 있고 여기 a가 있느냐, 이게 다르죠.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맞나요? 인수분해 자체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x-a하고 a 제곱으로, 여기가 a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다 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a하고 a 제곱의 위치가 이렇게 되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냐, 이거 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맞나요? 여기서 문제의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이것도 a하고 a 제곱으로 따진 그 크기를 비교하려면 뭐 이렇게 보셔도 되죠. a 제곱이 이렇게 있고 y 이퀄 a 하고 만나는 거 이렇게 되니까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a라고 보고 여기를 y라고 보면 여기 만나는 점이 어디냐면 1이죠. a 제곱은 a, 경계가 되는 게, 만나는 게 a 값이 0하고 1이 되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a 제곱이 더 큰 경우잖아요. a 제곱이 더 큰 경우는 a가 1보다 크거나 아니면 a가 0보다 작거나, 그 경우에는 해가 이렇게 나타날 거다라는 얘기고. 맞아요?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그때는 해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되겠어요? a가 0이면 어떻게 돼요? 0 또는 1이 되면, a가 0이 되면 x는 0하고, 땀 써야겠네. 네, 만약에 그러면 a가 0이 된다고 치면 저 부등식은 부등식은 어떻게 바뀌죠? x제곱이죠. 맞나요? a가 0이면. 그러면 이때는 뭐 실수 전체에서 뭘 뺀 거, 0 하나 뺀 거 이렇게 될 거고, a가 1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x-1a 제곱이죠. 맞나요? 그럼 여기도 실수 전체에서 뭐가 1이 빠진 거 정도로 해가 나타나겠죠. 되겠습니까?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a 제곱이 크냐 a가 크냐, 이거 구분이 돼야 된다고. 모르잖아요 지금. 맞죠? 모르니까 이 경우를 a 값의 범위에 의해서 나누어 가지고 해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 제일 근본적인 고민이 이거예요. 인수분해는 문제가 없고 a가 크냐 a 제곱이 크냐, 그거 경우를 좀 따져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랑 비교해서 몇 번이더라? 14번을 한번 볼게요. 요거랑 비교해 가지고 회는 뭐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요렇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네 가지 정도가 나올 거고, 14번을 한번 연관 지어서 한번 보면 왜 이거랑 연관 짓는지를 한번 잘 좀 봐주시면 되는데, 연립부등식을 풀 건데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4가 0보다 크다. 인수분해 되죠? 2하고 11로 인수분해 되는 건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x제곱에 마이너스의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x, 다음에 마이너스의 지금 a 제곱 마이너스 a, 요렇게 또 0보다 작다. 근데 해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부터 풀면 얘는 x가 10보다 크거나 아니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이거 될 거예요. 문제가 없고요. 되겠죠? 얘가 문제인데 얘도 인수분해는 됩니다.
x-1 하나 하고 x제곱, 제곱이 아니죠. x죠. x에서 뭘 뺀 거냐면 a제곱 마이너스 a를 뺀 거죠. 맞나? 이거 인수분해가 더하기 1이가? 맞죠 이거? 네. 요게 0보다 작다. 요거죠. 맞나요? 그러면 내가 왜 요거 두 개를 붙였느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는 1이고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a잖아요. 맞나요? 저기에서는 a하고 a제곱의 위치를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졌잖아요.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좀 판단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죠. a제곱 빼기 a가 1보다 크냐 아니면 1이 더 크냐,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거냐, 요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a제곱에서 a를 빼면 a제곱 더하기 a 맞나? 네,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빼기 1을 하면, 야, 인수분해 맞나 이거? 맞죠? a제곱 빼기 더하기 1이죠. 여기 더하기 1 돼야 되죠. 알고 있었죠? 안 보여요. 어? 안 보여요. 여기 더하기 1 맞죠? 요렇게 곱해야 여기 마이너스가 생기고요. 그죠? 여기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얘하고 지금 뺀 거, 네, 그래서 빼가지고 요렇게 되겠죠. 빼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a-2분의 1에 제곱에 더하기 4분의 3이 되고 항상 0보다 큰 게 나옵니다. 이렇게 절대부등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하에서 절대부등식을 배울 때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거 나타나거든요. 요 모양은 저기 11번에도 분모에 있죠. 플러스인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거 절대부등식으로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a제곱 빼기 a에서 이 마이너스 1을 뺐더니 0보다 크다 그러면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는 거 알죠? 정해진 거예요. 얘는 아까 저기서는 변화가 생겼는데 얘는 얘가 항상 더 크다라는 게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밑에 거 부등식의 해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게 수직선을 그렸을 때 여기가 10이고 이쪽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해가 없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 여기에 a제곱 마이너스 a가 있어서 이렇게 되죠. 맞나요? 그럼 답을 찾으려면 뭐예요? 12예요. 내가 아까 12라고 얘기하고 10을 썼네. 네, 그러면 여기 12, 그 다음에 여기 12 됐나요? 그럼 a 값의 범위를 찾는 거니까 여기서만 놓고 보면 a제곱 빼기 a하고 12하고 12가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사실 부등식을 풀 때 범위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등호를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등호를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범위를 정하고자 할 때는 일단은 두 개 그 위치 관계는 12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부등호 하나를 쓰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럼 등호가 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항상 늘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럼 등호가 붙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a제곱 마이너스 a가 12가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에서 요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붙어도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판단을 잘 해주셔야 돼요. 범위 찾을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붙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끝나는 거죠. 되겠어요? 내가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저기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기는 범위에 따라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경우가 생겨요. 여기는 안 생긴단 말이에요. 왜? 얘가 항상 크다는 게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정리가 문제 푸는 게 좀 달라지죠. 요거하고 또 연관된 게 비슷한 게 뭐가 있느냐? 15번. 15번은 간단히만 좀 설명을 할까 싶은데 15번을 보시면 거기는 문제가 뭐가 됩니까? 15번은 밑에 게 인수분해가 되죠. 위에 것도 인수분해 되는 게 문제가 네. 위에 거는 바로 풀어버리면 2보다 크고 아니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고 밑에 거는
2x하고 5a니까 2a 더하기 5a가 나오려면 x 더하기 아니다. 잠깐만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죠, 이거? x 더하기 5하고 2x 더하기 5가 계산이 안 되나? 써봐야 되겠다. 머리가 안 들어가네. 자, 2x제곱에 더하기 5 더하기 2a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5a죠. 이게 0보다 작다. 이게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죠? 1, 2에 여기를 a 주고 여기 5 주면 되나요? 아닌데? 맞죠? 2a하고 5. 네, 맞네요. 그래서 x 더하기 a하고 2x 더하기 5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또 문제가 생기는 건 아까 요거 같으면은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2분의 5하고 누가 더 크냐 작냐가 또 모르죠, 이거는. 이건 또 경우를 또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개의 상대적인 위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우를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가 풀이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정해진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얘는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2분의 5하고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다 경우를 다 나눠야 되겠죠. 첫 번째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클 때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푸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 일단 좀 구분을 좀 합시다. 풀어내는 데 있어서. 네. 일단은 요거 세 개 구분하는 거, 문제 풀이하는 게 조금 다르다는 거. 상대적인 위치를 정해지느냐, 정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풀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거 구분을 좀 하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저건 굳이 다 안 풀도록 할게요. 안 풀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경우들이 생기냐 안 생기느냐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6번, 16번이 아니죠. 여러분들 10번은 다 맞는 것 같은데 10번 문제가 실제로 시험 나오기가 딱 좋죠. 10번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기가 딱 좋습니다. 일단은 RX라고 하는 건 4차를 3차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는 어쨌든 2차 이하일 거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2차 이하일 거다. 그러면 이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정도가 될 텐데 가 조건을 보시면 RX가 2X3보다 직선보다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만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의 해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다. 자, 얘가 2차 이하라 그랬는데 해를 보시면 이렇게 사이값으로 나왔죠. 부등식의 해가 이런 사이값으로 나온다. 만약에 RX가 1차다. RX가 1차면 1차 부등식의 해는 한쪽 방향이죠. 크거나 작거나죠. 근데 여기 지금 두 개가 다 있죠. 사이값으로 나왔다. 2차란 얘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은 지금 2차가 있는데 직선보다 위에 있는 게 사이값으로 나왔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RX 즉 A의 여기에서 A의 부호가 0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2차 얘가 2차식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게 사이값으로 나오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2차의 개수가 음수다까지도 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1과 2는 뭐냐면 요거하고 같다고 뒀을 때 해란 얘기죠.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얘기죠. 요 교점 두 개가 교점의 x좌표가 여기가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2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B도 A로 바꿀 수 있을 거고요, C도 무슨 A로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엔 뭐가 되느냐면 가 조건에서 얻어낸 거는 RX를 전부 다 A로 만들어내겠다 이 얘기예요. RX의 개수들을 다 A로 표현할 수가 있다. 뭐 때문에? 마이너스 1하고 2가 요 방정식 그래프 두 개 교점의 X좌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이제 A를 구해야 되니까 나에서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요, RX 이퀄 마이너스 4X 플러스 9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놈의 판별식이 0이다라고 하면 A 값이 얼마냐라고 정해지겠죠. 되겠습니까? 네, 첫 번째 가에서 얻어야 될 게 좀 많아요. 1차가 안 된다라는 걸 이해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2가 뭐냐, 그래프 두 개 교점의 x좌표다. 그리고 2차항의 계속 음수여야지 이렇게 사이값으로 일단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RX가 큰 범위잖아요. RX가 큰 범위니까 위에 있는 게 이렇게 되려면 위에 있어야 되니까 2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거다. 그 다음에 B하고 C,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B하고 C를 A로 바꾸고 나에서 A를 구해내자. 판별식 제로 이용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판별식 제로인데 A가 두 개 나오면 양수, 음수 나오면 반드시 음수인 거 가져와야 돼요. 두 개 나올지 한 개 나올지 내가 계산 안 해봤는데 양수, 음수가 되면 이거 만약에 2차식으로 잡혀가지고 두 개 나오면 반드시 음수인 거 갖고 와야 돼요. 양수인 거 갖고 오면 이렇게 해가 안 나옵니다. 이해되죠? 만약에 양수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2차가 위에 있는 거는 이쪽, 큰 거보다 큰 쪽, 작은 거보다 작은 쪽, 이쪽으로 나타나죠. 그것도 좀 구분해서 봐주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11번은 분모를 잘 보셔야 되는데, 분모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절대부등식이다라는 게 보여야 됩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거는 보여야 돼요. a 더하기 1의 x제곱이고 a 마이너스 2의 x고, 다음에 더하기 a 더하기 이 b보다 크다.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수학하에서 절대부등식으로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항상 0보다 크다. 왜? 이게 중요한 거냐? 양수를 곱해야지 부등호가 안 바뀌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일단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뭔 x제곱이고 뭔 x 더하기 뭐 0보다 크다 이런 데가 아이고,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럼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이런 모양이어야 되잖아요. 써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 2차항의 개수가 항상 플러스여야 되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요렇게 만족시켜주는 걸로 잡으시면 되겠죠.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고. 되겠습니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2번은 모든 실수니까 똑같은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x제곱에 대해서 무슨 x 다음에 나머지 y제곱 더하기 z제곱이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d가 여기가 1이 됐기 때문에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요. 그 yz에 대해서 나오니까 또 한 번 더 하시고 또 한 번 더 하시고, 항상 판별식을 쓰는 건 아닌데 그래프 모양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잡혀가는 거 이해가 할까요? 아니, 할까요? 해볼까? 여러분들 의견을 존중한다니까 할까? 하지마? 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3번 연립부등식 이거 못 푸시면 안 되죠. 절대값 경우는 나눠서 푸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푸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팁을 주자면 여기 x제곱에 마이너스 4의 절대값 x, 네, 이게 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풀 때 조금 팁을 주자면, 저는 x제곱이랑 절대값 x제곱이 같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훨씬 계산이 좀 쉽게 풀립니다. 0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절대값 x가 3하고 1 사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금방 보여요. 되겠습니까? 첫 번째 건 이렇게 푸시는 게 나아요. 두 번째 거는 뭐 2하고 0을 기준으로 나눠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동시에 만족하는 게 뭐냐를 잡는 거니까 그럼 부담은 없어요. 그냥 푸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15번 했고, 16번에서도 조금만 눈치가 있으면 4는 위에 방정식의 해가 되죠. 등호 있는 쪽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부등식의 해가 하나는 등호가 있고 하나는 없는데, 부등식 주어진 게 하나는 등호가 있고 하나가 없잖아. 그럼 4는 위에 거 해예요.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 5는 밑에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풀어버리면 간단히 풀립니다. 4를 집어넣어서 0 나오는 거니까 A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A 정해지면 밑에 방정식에다가 5를 넣어버리면
방정식을 또 해가 되니까 B값 또 정해지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쉽게 생각하셔도 돼요. 등호가 있는 해가 나오려면 당연히 위에 부등식 거기에서 나와야 되겠고, 등호 없는 게 해가 되려면 밑에 거에서 나와야 되고,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만 눈치 있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남은 게 17, 18, 19, 20인데, 우리가 지금 내가 여기서 좀 이제부터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부등식을 푸는데 내가 2차 부등식을 푸는데 이런 그래프를 들고 왔죠.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프하고 그려가지고 누가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하고 방정식하고 부등식하고는 다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걸 2차 함수에 대해서 따져봤고요. 판별식을 가지고 했었잖아요. 네, 그 얘기를 우리가 다시 또 할 겁니다. 부등식을 가지고 뭘 볼 거다? 함수 그래프로 볼 거다. 요걸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17번 보시면 17번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x 더하기 a인가요? x 더하기 a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연립부등식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x 더하기 a x제곱 x 더하기 b인가요? x 더하기 a 2x 더하기 b네요. 네.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이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를 그죠? 그래프로 봤을 때 얘가 맨 위에 있고 제일 위에 있는 거 중간 얘가 제일 아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x 하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시겠습니까? 근데 요 범위에서만 살펴볼 거니까 이렇게 한번 보잔 말이에요. 좀 이상한데 여기 1이고 당연히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이고 요 정도죠. 중간에 이렇게 얘가 중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요 부등식을 보면 첫 번째 부등식을 보면 직선이 곡선보다 밑에 있어야 되죠. 기울기 1짜리가 어떤 겁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되죠. 맞나요? 네,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네, 그럼 여기가 지금 A니까 여기가 A니까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 얘기죠. 맞나요? 그럼 어디까지? 접할 때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접할 때까지. 요때 A부터 해가지고 요때 A부터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되죠. A는. 맞나요? 지금 접하는 상황은 어떻게 찾습니까? 판별식 제로밖에 없죠? 그죠? 지금은. 근데 미분하시면 금방 나오고요. 기울기 1인 거 찾으면 되기 때문에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하가 될 거예요. 너무 빠르나? 그냥 지금 여기서 A 값 찾는 거는 접할 때를 기준으로 보면 x제곱하고 x 더하기 a잖아요. 여기서 판별식 쓰면 이게 제로를 쓰면 a가 아마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2x가 1 돼야 되기 때문에 x가 2분의 1이거든요. x가 2분의 1이면 기울기 1인 거 생각하면 아니다. x가 2분의 1이니까요. 기울기 1인 거 생각하면은 얼마죠? 2분의 1, 4분의 1 지나는 거잖아.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 아닐 수도 있겠네. 계산해 봐야 되네. x가 2분의 1이면 y는 4분의 1이잖아요. 두 개 더한 게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겠네요. 두 개 더한 게 4분의 3이잖아요. 기울기 1인 거기 때문에. 알겠어요? 네, 아마 요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범위는 어쨌든 a는 마이너스 4분의 3 이하라고 이렇게 잡힐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이번에는 이 직선이 맨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기울기 2짜리인 거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교점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서 얘가 더 위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때가 B인데 올라가야 되니까 어디까지? 요렇게 올라갈 때까지, 요 점 지나갈 때까지 B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B는 여기가 됐을 때보다 올라가야 되겠죠. B는 되겠습니까? B가 올라가야 되니까 요 점을 지날 때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1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1 넣고 B 1 넣으면 여기 3이네요. 네, 그러면 B가 3 이상이다. 이렇게 잡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은 되게 단순한 개념으로 하고 단순하다고 단순하다? 좀 쉽게 보이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수학 2를 가면 3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하고 하니까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그때 가면 미분을 통해서 누가 위에 있다 아래 있다 이걸 따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는 똑같이 가요. 대상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 대상이 달라지니까 2차 함수니까 판별식 가지고 보는 거고 대상이 3차 함수, 4차 함수가 되어버리면 미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본 아이디어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18번에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 근데 요 점의 y값들 두 개가 다 0보다 크더라는 거잖아요, 지금. 됐습니까? 문제 말뜻은 그렇고 a 값의 범위는 구하라. 필요 없죠? 판별식 0보다 크다고 구하는 거니까. 다음 일단은 또 두근 알파하고 베타는 잡아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ax하고 x 마이너스 2a 더하기 1하고 같다고 뒀을 때의 해가 알파하고 베타다. 맞나요? 그러면 2차 함수를 fx를 요걸 한번 잡아볼까요? x제곱에서 마이너스 a 더하기 1에 x 더하기 2a 마이너스 요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f의 알파도 0보다 크고 동시에 f의 베타도 0보다 크고 요거를 만족하는 a의 범위죠. 맞나요? a의 범위죠. 그러면 요 전체 값을 한번 생각을 하면 알파 제곱에 더 마이너스 a 더하기 1에 알파 이것도 0보다 크고 동시에 여기 베타가 들어간 것도 당연히 0보다 크다 이거를 만족을 시키는 걸 찾아야 되는데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이 덩어리 전체를 A 이 덩어리 전체를 B라고 생각을 해보면 A가 0보다 크고 동시에 B도 0보다 크다 이거죠. 여기에서 범위를 어떻게 엮을 거냐 이거를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양수인 건 지금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A의 범위로 엮어갈 거냐 알파하고 베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 알파 더하기 베타가 A 더하기 1이다라는 거 알고 알파 베타가 2A-1이다라는 건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양수고 이게 양수인데 이걸 이용을 해서 A의 범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A에 대한 부등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둘 다 양수다라고 하는 것에서 어떻게 엮어낼 거냐 이걸 고민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 둘 다 양수다라고 하면 더한 것도 양수고 곱한 것도 양수다. 이거 두근의 부호에서 한 적 있죠?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양수다. 두근이 모두 양수다 하면 더한 것도 양수고 곱한 것도 양수다. 두근이 모두 음수면 더한 거 음수고 곱한 거 양수다. 이렇게 있죠? 맞나요? 그래서 둘 다 양수다라는 말은 요거 이기면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말입니다. 두 개가. 그래서 저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요걸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두 개를 더 한다 그러면 이 식 두 개를 더 한다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에 알파 더하기 베타 다음에 4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a로 바꿀 수 있죠. 맞나요? 뭘 이용해서? 요거 이용해서. 그래 a에 대한 부등식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 아이디어가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일단 요 아이디어가 알아야 될 건 요 정도고요. 그래서 이걸 a에 대한 식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부등식을 하나 풀고 동시에 마찬가지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이거 좀 귀찮긴 하지만 이거랑 또 여기 하나 곱한 게 0보다 크다 해서 a의 범위를 또 만들어내 부등식을 만들어서 요거 두 개 연립해서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아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네, 하여튼 요 부분은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림 자체는 이런 그림이다라는 건 문제가 없고, 알고 있는 건 요걸 알고 있고, 요걸 알고 있고, 전부 다 더한 거하고 곱한 게 A에 관한 식이잖아요. 그 A에 대한 부등식을, A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A에 대한 부등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알고 있는 거는 두 개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것도 0보다 크고 이것도 0보다 크다. 그러면 요걸 떠올려야 더한 것도 0보다 크고 동시에 곱한 것도 0보다 크면 둘 다 양수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지금 A에 대한 부등식을 만들어 낼 거다 까지 연결이 되면 된다고. 되겠어요? 네, 요거 좀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9번 차이나 여기 눌러놔. 왜 안 먹어 오늘은? 오늘은 왜 안 먹어? 어? 안 들고 왔어? 그럼 내가 하나 줄이? 괜찮아? 집에서 좀 잤어? 뭐라고? 일단 잤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졸면 안 되지. 학교도 안 가는데. 그지? 자, 19번 좀 잘 봐주십시오. A, B, C가 0보다 크다 그랬고요. A, B, C가 다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AX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고, CX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A가 0보다 크다. 요 부등식의 해가 있으면 해가 있으면 A 마이너스 B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요걸 만족하는 거 보여라. 좀 작네요. 그쵸. 작아야 되죠. 네? 둘 다 0보다, 둘 다. 아무도 얘기 안 했어. 나쁜 사람들. 여러분들 혹시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할 때 보면, 요거 이퀄 제로하고 요거 이퀄 제로가 됐을 때, 여기에 해가 알파하고 베타였을 때, 요거 두 개 바뀐 거 있죠? 요거 두 개 바뀌었을 때 해가 어떻게 변했는지 기억나요? 안 나요? 출력 정석이 있었어요. 연습 문제 있었습니다, 이거. 이 방정식의 해가, 방정식이라고 봤을 때, 이 방정식의 해가 알파하고 베타면 요거 두 개 자리 바꿨죠? 그죠? 있어요, 연습 문제. 해가 역수로 바뀝니다.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역수로 바뀌어요. 네. 그거 눈치채고 있으면 조금 이해가 쉽고, 그게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는데, 이 방정식의 해가 알파하고 베타면 이 방정식에는 요거 두 개 자리 바꾼 거, 역수로 바뀝니다.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요 부등식의 해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요 부등식의 해가. 알겠어요? 요 부등식의 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거는 A분의 B 0보다 크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 0보다 커요. 두 개의 합이, 이거 아까 좀 전에 했죠? 둘 다 양수란 얘기죠? 해가 있다면? 맞아요. 이 부등식의 해가 있다고 치면, 알파하고 베타가 둘 다 양수란 얘기죠? 그래서 내가 요거를 이렇게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요 첫 번째 거 둘 다 양수다 0보다 크다는 거 요거 좀 하나 잡아야 되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요거를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방정식의 해를 내가 위에 거의 해를 알파하고 베타라고 둔다면 밑에 거는 알파분이라고 베타분의 1이 된다라는 걸 만들어 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네, 여기에서 B는 A의 알파 더하기 베타고요. 여기에서 C는 A의 알파 베타가 되죠. 되겠어요? 그러면 위 부등식에다가 C 자리에 A의 알파 베타 X제곱 마이너스 BX B도 이거 바꿔야죠. A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더하기 A가 0보다 작다. 자, A 묶어내고 나면 알파 X 더 마이너스 1하고 베타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곱한 거하고 더한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이게 양수기 때문에 이 부등식의 해는 어쨌든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로 바뀌죠. 그러면 지금 아까 알파가 더 작은 거니까 이 부등식의 해는 베타분의 1에서 x가 알파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연립부등식의 해가 있다면이라 그랬으니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여기 0, 알파, 베타 되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연립부등식의 해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오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오거나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베타분의 1이 되고 여기가 알파분의 1이 되거나 그래야 여기 동시에 만족하는 게 존재하잖아요. 또는 어떤 게 있죠? 또는 똑같이 0, 알파, 베타 요건데 여기에서 요렇게 오는 경우 여기가 베타분의 1, 여기가 알파분의 1 요렇게 되는 경우 해가 있으면 요런 경우죠. 그죠? 해가 있다고 얘기한 건 아니니까 처음부터 해가 있다가 아니라 해가 있으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 있으면 그리고 또 실근을 가지는 것부터 찾은 거니까. 자, 그래서 둘 다 어쨌든 살펴보면 얘하고 위치관계하고 얘하고 위치관계를 한번 보면 어때요? 여기서는 알파가 알파분의 1보다 작고 여기서는 베타분의 1이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여기는 어때요? 여기도 얘하고 관계를 보면 베타분의 1하고 베타하고 관계는 이렇고 알파하고 알파분의 1하고의 관계는 이렇죠. 둘 다 똑같은 경우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알파는 1보다 작고 0보다는 큰거 베타는 1보다 크다 이 얘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게 더 크죠? 베타가 역수한 것보다 1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역수를 취한 게 더 크죠? 0하고 1 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첫 번째 부등식의 부등식이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1이 있고 여기 0이 있고 여기에 알파 여기에 베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럼 알고 있는 거는 1일 때는 어쨌든 0보다 작죠. 저기다 1 넣으면 그러니까 이 모양이 여기에다가 얼마 넣은 거? 1 넣은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1이 여기 존재한다라는 것만 알려주시면 이렇게 내려가니까 만족한다는 얘기가 돼요. 되겠죠? 아이디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과정이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해가 있으면이라고 했으니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렇게 잡고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게 얘하고 얘니까 하나는 0하고 1 사이 하나는 1보다 크다. 그러면 1일 때 내려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저런 모양이 나옵니다. 네. 다음에 20번인데 20번 저거 수능에 나왔던 거를 약간 쉽게 풀어 쓴 겁니다. 풀었다 그랬나? 좀 쉽게 순화한 거예요. 나영 네, 문과 학생들 치던 시험에 번호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0번일까? 30번인가? 30번인가 어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문제가 나왔던 거를 약간 변형을 해서 좀 쉽게 나온 겁니다. 거의 비슷해요. 하여튼 결론은 수능에 나왔던 겁니다. 실수가 존재하는 자연수 A를 구하자. 실수 AB 그 다음에 자연수 N 가를 보시면은 N 곱하기 A 빼기 A 제곱 이퀄 N 곱하기 B 마이너스 B 제곱은 100이다. 나 0보다 크고 B 빼기 A가 2분의 N보다 작다. 오,
잘 적었네요. 이번에는 안 틀리고. 자, 얘들아. 자,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랑 모양이 같다는 거에서 좀 출발을 좀 할게요. 뭐가 똑같냐면, 여기는 A이고 A제곱이고 B이고 B제곱이니까, fx라는 식을 하나 만들어서, fx라는 식을 n 곱하기 x 마이너스 n 제곱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fx 빼기 100을 할까? 네. 는 100? 빼기 100까지 할까? 네. 그래서 fx는 100이라는 방정식의 해가, 이거의 해가 a하고 b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되겠어요? 이거는 100, 이거는 100. 그러니까 fx는 100이다라고 하는 것, 어떤 방정식의 해를 ab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되겠어요? 그래서 nx-n제곱, 여기 n제곱이 아니잖아. x제곱이잖아. 자연이가 졸아서 그런 거 아니야? 자, x제곱 마이너스 nx 더하기 100은 제로다라고 하면 요 방정식의 해가 ab다. 근. a 더하기 b는 n, ab는 100. 근데 문제에서 묻는 걸 보시면 b-a죠. 우리 지금 n을 찾는 겁니다. n을 찾는 거예요. n의 값을 찾는 거예요. 자연수. 그죠? n을 찾는 거니까 이걸 n으로 바꾸란 얘기잖아요. 이걸 n으로 바꾸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더한 거 곱한 거 줬잖아요. 두 근의 차잖아요. 그죠? 맞아요? 두 근의 차. 그래서 이거 양변을 제곱을 시켜버리면 이걸 어쨌든 n에 관한 걸로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b-a의 제곱이 4분의 n제곱이고 이게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ab가 되니까 이러면 지금 4분의 n제곱, 물론 여기도 0보다는 커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다 n에 관한 걸로 바뀌죠. n제곱 마이너스, 내가 똑바로 한 거 맞죠? 네, n제곱 마이너스 400 이 4분의 n제곱이죠. 여기도 큰일 날 뻔했네. 자, 이게 0보다 크다. 그래서 부등식을 요걸 하나 풀고 요걸 하나 풀어주면 돼요. 이렇게 n제곱이죠. 간단한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는 간단한데 이렇게 풀면 되게 간단한데 이게 3학년 문제에서 이제 1학년 문제로 낮추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건데, 그 책에 있는 다른 설명을 한번 보시면, 책에 있는 다른 설명을 한번 보면 거기 두 번째 설명되어 있는 건데, 요 함수를, 그죠? 요 함수를 직접 그려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다는 얘기인데, 저 함수를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 이런 정도가 되겠죠. 여기가 n 되는 거, 여기는 2분의 n이 되겠죠. 축을 생각하면 맞나요? 그러면 여기 한번 첫 번째 식을 요 방정식의 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저 자체에서 바로 뭘 하나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식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꾼다기보다는 문자를 하나 없애겠다,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줄이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줄일 거냐면 요거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갈까요? a-b a 더하기 b 마이너스 n인가요? 마이너스 n이니까 네, 마이너스 n이 되겠죠. 문 제로. 맞나요? a-b가 공통이잖아요.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n으로 묶고 a-b잖아요. 그죠? 그래서 a-b가 공통이고 요 정도가 되니까 b 빼기 a가 0은 아니잖아요. 문제에서 b 빼기 a가 0보다 크다 그랬잖아. 같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니까 a 더하기 b는 n이 되는 거죠. 요걸 만족을 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b 값을 n-a로 바꾸면은
여기 식에서 지금 이 식이 이게 A하고 N에 대한 걸로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n-2a 2분의 n 0. 이 정도가 되나요? 맞나? 그래서 A 값의 범위가 이쪽으로 여기하고 이쪽으로 오니까 하나는 2분의 n이고 여기는 4분의 n인가요? 여기 등호 붙고 됐어요? 되겠어요? 너무 빨리 했나? 이거 넘기고 마이너스 n이잖아요. 2로 나눈 거예요. 마이너스, 잠깐만. 마이너스가 어디 갔냐? 마이너스 어디 갔냐? 이거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는데? 왜 이게 나오지? 에이, 계산 다시 하자. 사실 말. 자, 마이너스 2a. n을 빼면 마이너스 2분의 n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n이고요. 네, 맞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2분의 n이고 여기가 4분의 n 나오는 거 맞죠? 맞아요? 네, 맞네요. 자, 그러면 a가 2분의 n하고 4분의 n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 지금 4분의 n이거든요. 요 사이에 a가 지금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요 사이에 a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넣었을 때 요 사이에 들어간 함수 값이 지금 얼마 나와야 돼요? 100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fx는 100 나오는 상황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 a가 들어간 이 식에다가 a가 들어간 값의 범위를 구해내야 된다는 얘기죠. 되겠어요? 즉 fa 값이 100이 되는 걸 찾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an 마이너스 a 제곱 이 값의 범위를 구해내겠다는 얘기죠. a의 범위를 가지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a 값의 범위를 가지고 이 전체 식을 바꿔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얘기죠. 자, 여기다가 an을 하면 여기다 n을 곱하면 n은 자연수니까 4분의 n제곱 an 그 다음에 2분의 n제곱이고요. 맞나요? a제곱을 구해버리면 여기는 4분의 n제곱이고 여기는 16분의 n제곱이죠. 맞나요? 빼는 거죠? 맞아요? 빼는 거니까 어떻게 뺍니까?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죠. 맞나요? 그러면 요 값이 fa가 되잖아요, 지금? fa. 근데 이 값이 얼마인 상황을 찾는 거라고? 이 값이 100인 걸 찾는 거라고. 그럼 여기 n에 관한 부등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양쪽을 연립해서 푸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 저기 수능 문제는요, 이렇게 풉니다. 실제 수능 문제는 이렇게 풀어요. 지금은 지금은 이제 1학년 거로 좀 맞춰놓은 거라서 이게 좀 간단하게 근과 계수의 관계가 튀어나오는데, 실제 문제는 이렇게 해서 좀 풀어내는 게 실제 존재합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풀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거 있죠? 9번에 2번하고 14번, 15번. 왜 이 푸는 게 달라지느냐? 풀이 방향 자체가 달라지죠. 왼쪽, 오른쪽이 누가 더 크냐, 작냐, 구분할 수 있나, 없나? 맞나요? 그런 쪽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그래프하고 연관지어서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방정식과, 함수의 그래프하고 방정식과 부등식은 다 뭐다? 한 몸이에요. 그 생각을 잊으시면 안 돼요. 세 개가 다 한 몸이라는 거. 그걸 좀 이해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 풀어내는 것 자체는 그게 부담스러운 부분은 아니고, 범위를 정하라라고 했을 때 등호를 넣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 요걸 신경을 잘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